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즉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문제없이 태평하고 현재 때는 봄인 때에 즉 내가 너무 일을 잘해서 자기가 맡고 있는 곳이 태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풍악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실제로는 지금 금강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에서 봄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금강산 대신 풍악 대신 금강산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인데 이제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이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 짚어 여행할 때 채비를 다 준비하고 돌 많은 오솔길을 지팡이 짚어가며 백천동을 곁에 두고 옆에다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자, 만폭동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은은요, 원래의 원관념은 무지개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무지개는 결국 다시 또 폭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 역시 마찬가지로 용의 꼬리, 폭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직유, 은유, 직유, 은유로 이동이 되는 지금 비유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요. 자, 즉 이 은 같은이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직유법. 은이 바로 이 무지개가 은 같은데 이 무지개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폭포라고 하는 것으로 은유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옥 같은 용의 꼬리다. 용의 꼬리가 옥 같더라 직유. 그런데 이 용의 꼬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폭포다. 복합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유법과 은유법이 함께 쓰였잖아요. 그래서 복합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둘이 서로 대칭되게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아름다우면서도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를 아름다움 은으로 표시를 하고요. 힘차게 쏟아지는 모습을 용의 꼬리로 표현하고 있죠. 만폭동 폭포가 얼마나 멋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신이 이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까지나 퍼져 있으니 들을 때는 우레러니 이제 우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바로 천둥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멀리서 들을 때는 천둥같이 굉장히 소리가 컸는데 가까이서 보니 눈과 같구나. 가까이 와보니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네요. 청각과 시각의 관념들이 쓰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이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폭동의 폭포가 얼마나 장관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자, 금강대라고 하는 곳에 돌로 이루어져 있는 벽인데요. 맨 위쪽에 학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학은 학인데 신선이 타고 논다고 하는 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신선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빠질 수가 없는 게 도교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웠는데 이 봄바람의 옥피리 소리로 내가 잠을 깨웠는데 호의 현상이 방공에 솟았더니 바로 이 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호의 현상은요, 학의 모습이 위에는 흰 모습, 밑에는 다리가 이제 그 밑에 털이 검은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이 서호 옛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송나라의 시인 인포를 가리키는데 인포가 서호에 숨어서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살았다고 하는 신선처럼 놀고 있는 모습을 은근히 내가 그렇지 않냐, 신선 같지 않냐, 신선적인 풍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자아자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금강대에서 내가 이렇게 신선처럼 야, 내가 오니까 학도 저렇게 반겨주네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이곳은요. 그 봉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양사 진월대에 고추알라 앉은 말이 자, 진월대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서 앉아 있네요.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빼는다. 여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름난 그곳이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와 조화홍이 헌사토 헌사할샤. 자, 조화홍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물주, 즉 이 세상을 만든 신을 뜻합니다. 헌사토 헌사할샤. 또 나오는 표현이에요. 잘 알아둘 것. 야단스럽기로 야단스럽구나. 즉, 왜 이렇게 잘 만들었더니? 라고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날거는 뛰지나 마나, 섰거든 솟지나 마나. 야, 산봉우리들이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섰기도 솟았다. 뭐뭐 하거든, 뭐뭐 하나 마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고요. 바로 산봉우리들이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봉우리는요, 실제로 산의 말 그대로 봉우리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날거나 뛰거나 섰거나 솟았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살아있도록 표현하는 화류법을 썼고요. 서로 대칭되게 대주, 대구법을 썼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용을 고쳤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부용은 연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그 산봉우리가 그 백옥을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묶여있는 것과 같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네요. 지금 정설이 계속 보면요,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로 그 연꽃이 이렇다, 연꽃처럼 이렇다, 또 산봉우리가 백옥처럼 이렇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산봉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동명을 박차는 듯, 자, 동명은요, 지금 동해를 이야기를 하고요. 북극을 꿰었는 듯, 북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북극성. 저 북극 위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임금을 상징하게 됩니다. 상징하고 있는 이것들 꼭 알아두어야 하고요. 바로 이 산봉우리들이 저기 동해 맞닿아 있고 저 위 높다 보니까 위에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높을시고 망고대에 올라 외로울자 혈망봉이, 망고대가 높고 혈망봉이 외롭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도치법. 높을시고 아우 높구나 라고 하는 감탄하는 영탄법. 망고대. 말 그대로 그냥 홀로 서 있는 이 올라서 있는 절벽 같은 곳이 높고 외롭다고, 이 봉우리가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의인법 또한 대칭이 되네요. 대꾸법 등의 다양한 비유법들이 쓰였습니다. 하늘의 추미러, 하늘의 임금, 즉 임금에 맞닿아서 무슨 일을 알리려고 하느냐. 천만겁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느냐. 야, 산이라고 하는 네가, 너는 정말 굳은 의지, 절개가 있구나. 너는 정말 굽힐 줄을 모르는구나. 대단하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와 너여이고 너 같으니 또 있는가? 야, 너 진짜 망고대 혈망봉. 너 진짜 좀 괜찮네? 너 같은 게 또 있을까? 나나 좀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월대에 올라서서 자기가 바라보면서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계심대에 고쳐 올라 계심대로 이동을 하였네요. 이 계심대는요, 정양사 위에 있는 대라고 하는 장소예요. 장소 잘 체크해 둘 것. 자, 다시 올라서 중양성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바라보며 12,000봉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잘 알고 있죠? 금강산의 이 모든 봉우리들을 내가 똑똑히 분명히 허여하니 헤아려 세어보니 봉마다 맺혀있고 그 끝마다 서려있는 기운, 맺혀있다 끝마다 그 산의 정기, 산의 그 아주 좋은 기운들만 모여있는 그것이 맑거든 좋디마나 좋거든 말디마나. 무슨 말일까요?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좋거든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거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요, 이 산의 봉우리마다 서려있는 그 정기가 맑고 깨끗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운, 말 그대로 산의 정기, 봉우리의 정기를 흩어내어 인걸을 만들고 싶구나. 인걸, 바로 인재를 뜻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제 봉우리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결국은
우리 임금님 잘 돌봐줄 새로운 인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우국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형용도 그지없고, 형용 말 그대로 그 생김새입니다. 모습도 끝이 없고 멋있고 채색, 그 움직이는 형세가 하도 할샤 많기도 많는구나. 즉 고요한 모습과 움직이는 모습, 정, 동, 고요함과 움직임의 모습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비유되고 있는 거 산봉우리에 대한 모습입니다. 천지의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마는 이 천지가 생겨날 때, 만들어질 때 저절로 분명히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자연은 저절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샤. 야, 그런데 분명히 자연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금강산을 내가 돌아보니까 유정, 아마도 조물주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금강산을 만들어 놓은 게 자연스럽게 만들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얼마나 아름다운 걸 보니,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 누가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것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보니 기인이 신고. 비로봉은요, 금강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오타가 났네요. A죠.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 기인이 신고. 거기 누구 있냐 없냐? 없다. 즉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나밖에 없네. 동산 태산이 어느야 높도던고. 동산이나 태산이 비로봉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높던가. 동산과 태산은요, 중국의 산을 이야기를 하고요. 금강산하고 비교해서 금강산도 뭐라 할 바가 못 된다.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자, 노국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공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노나라에서요. 공자는 동산이라는 곳을 올라갔더니 우리나라가 좀 좁구나. 태산이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큰 산을 올라갔더니 중국 전체가 이렇게 좁구나를 알았다고 하는 고사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이렇게 넓고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이야기를 하겠냐. 이 비로봉에 올라와서 금강산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쭉 아래를 살펴보니 공자가 동산에 오르고 태산에 올라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공자가 그만큼 호연기지를 길러왔다라고 하는, 공자만큼 나도 공자처럼 느끼는데 공자와 비슷하다는 흠모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어와 저 지위를 어휘하며 할 거이고. 그렇지. 자, 공자의 저 지위까지 되는 정도 나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 이어서요. 오라디 못하거니 나를 감히 고이 할까. 공자의 높고 큰 덕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니 중단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공자처럼 그 높고 큰 덕의 경지에는 내가 다 이르지는 못하니 이 정도까지만 해야지.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공자의 덕을 흠모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곳 바로 계심대가 되겠습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자, 원통길을 가는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길을 보니까 사자봉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 아이쿠, 그 앞에 너럭바위 활용소가 있었구나. 활용소하고는 연못으로 이 사람이 찾아가게 됩니다.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바로 연못 활용소에 굽이치는 물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천년 노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냥 용이라고 하면 됐을 것인데 굳이 천년 노룡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바로 늙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요. 이 사람은요. 이 노룡이 첫 번째 활용소에 굽이치는 물 또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중의법의 표현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쥐하에 흘러들어서 창해의 저 넓은 동해바다에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삼위루를 들였는다. 풍운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바람과 비죠. 우리가 심하게 오지 않는 바람과 비는 좋은 시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3일 후라고 하는 표현은요. 3일 동안이나 내리는 비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적당히 내리는 비는 농사를 잘 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옛 고사에서는 임금이 잘 다스리거나 또는 이런 지방관이 잘 다스렸을 때의 표현이라고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의 이온풀을 다 살려내는구나. 음의 말 그대로 음지에 가려져 있는 이끼들, 그늘진 언덕에 있는 이 풀들을 다 살려내라. 아니,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데? 바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서 나 이렇게 다 살려내겠다. 그늘 속에 있는 시든 풀들도 나는 다 살려내겠다. 활용소에서 자신의 느낀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하연 묘길상의 앞문제에 넘어서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서니 높은 곳에 다시 올라가네요. 천심절벽을 반허공에다가 세워두고 1000길이나 되는 그 절벽에 허공에 절벽을 세워두고요. 은하수 한구비를 촌이 버여내요. 자, 은하수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지만요. 바로 폭포를 비유하고 있지요. 실같이 풀쳐 있어 배같이 걸으시니 자, 이 실은요. 폭포를 가까이서 봤을 때의 모습을 저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실들이 모여있던 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포의 장관을 은유를 써서 비유적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자연을 만든 조물주가 만들었겠죠. 도경의 12급이 내 봄에는 여러이라. 그림책에는 12폭포, 12폭포라고 나와 있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많은데? 이덕선이 200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 바로 중국의 이름난 산이죠. 여기보다 낫다고 말 못할 거다. 여산 폭포가 12폭포보다 낫다고는 못할 거다. 12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중을 매양보라 동해로 가자스라. 자, 산중은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실제 이제 지금까지 보고 있는 모습은 금강산의 안쪽의 모습, 산중을 보는데 이제는 이제 외금강 바깥에 있는 모습을 보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네요.